드라이아이스 100g이 모두 기화될 경우 부피 리터를 구하시오. 단, 압력은 100kPa, 온도는 30도이다. 정답은 57.22리터입니다. 기체 상태 방정식인 PV는 nRT를 이용해 계산합니다.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이므로 분자량 44로 나누어 몰수를 구하고 주어진 압력과 절대 온도를 대입하면 이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옥외저장소 위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첫 번째, 괄호 1번 또는 괄호 2번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 천막 등을 설치할 것. 정답은 괄호 1번 과산화수소, 괄호 2번 과염소산입니다. 위험물 중에서도 유독 천막을 씌워 보호해야 할 대표적인 물질들로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 경계 표시에는 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되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 표시의 길이 괄호 3번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정답은 2m입니다. 황은 고체라 넘치기 쉬우니 2m 간격으로 촘촘히 고정한다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괄호 4번과 괄호 5번을 설치할 것. 정답은 괄호 4번 배수구, 괄호 5번 분리장치입니다. 황 저장소에는 물이 섞이지 않게 배수와 분리를 철저히 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로서 저장 시 철근 콘크리트 수조 속에 넣어 보관하는 이 물질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번,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은 이황화탄소 더하기 3산소 2는 이산화탄소 더하기 2 이산화황이 됩니다. 이황화탄소는 산소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을 생성하며 연소합니다. 2번, 증기 비중을 구하시오. 정답은 2.62입니다. 이황화탄소의 분자량인 76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9로 나누면 약 2.62가 나옵니다. 3번, 콘크리트 수조벽의 두께는 몇 미터 이상인지 쓰시오. 정답은 0.2m 이상입니다. 4번, 콘크리트 수조 바닥의 두께는 몇 미터 이상인지 쓰시오. 정답은 0.2m 이상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철근 콘크리트 수조의 벽과 바닥 두께는 모두 0.2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벽과 바닥의 두께가 같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음 물질이 물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기체의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단, 해당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하시오. 1번, 인화칼슘. 정답은 인화수소 2 더하기 2 산소 4 화살표 5산화인 더하기 3물입니다. 인화칼슘이 물과 만나면 인화수소 기체가 발생하며 이 인화수소의 연소 반응식을 적는 문제입니다. 2번, 과산화나트륨. 정답은 해당 없음입니다. 과산화나트륨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시키며 산소 자체는 가연성 기체가 아니므로 연소 반응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 트라이메딜알루미늄. 정답은 메탄 더하기 2 산소 2 화살표 이산화탄소 더하기 2 물입니다. 트라이메딜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하여 메탄 기체를 생성합니다. 4번, 탄화칼슘. 정답은 2 아세틸렌 더하기 5 산소 2 화살표 4 이산화탄소 더하기 2 물입니다. 탄화칼슘이 물과 만나면 아세틸렌 기체가 발생합니다. 5번, 아세트알데하이드. 정답은 해당 없음입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물에 용해되지만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기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다음 주어진 조건을 보고 위험물 제조소의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를 구하시오. 정답은 3.19m입니다. 제조소 등의 높이와 인근 건축물과의 거리, 그리고 인근 건축물의 높이를 고려하여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를 산출하는 공식은 건축물의 높이에서 제조소의 외벽 높이를 뺀 값의 상수 0.15를 곱하고 여기에 다시 거리에 따른 보정치를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주어진 조건인 인근 건축물 높이 6m, 제조소 외벽 높이 2m, 그리고 거리 요소들을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최종 높이 3.19m가 도출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번,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3차 행정처분 기준은 무엇인지 쓰시오. 정답은 사용정지 60일입니다.
1차는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2차는 사용정지 60일, 3차는 허가 취소 순으로 강력해집니다. 2번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1차 행정처분 기준은 무엇인지 쓰시오. 정답은 사용정지 15일입니다. 3번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2차 행정처분 기준은 무엇인지 쓰시오. 정답은 사용정지 60일입니다. 완공검사 미이행은 15일, 60일, 허가 취소 순으로 처분이 강화됩니다. 4번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2차 행정처분 기준은 무엇인지 쓰시오. 정답은 사용정지 30일입니다. 5번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3차 행정처분 기준은 무엇인지 쓰시오. 정답은 허가 취소입니다. 정기점검 미이행은 10일, 30일, 허가 취소 순으로 기억하십시오. 제1류 위험물인 과산화칼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첫 번째, 물과 반응하는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은 2 과산화칼륨 2 더하기 2 물화살표 4 수산화칼륨 더하기 산소 2입니다. 과산화칼륨이 물을 만나면 강한 염기성인 수산화칼륨이 생성되면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반응입니다. 정답은 2 과산화칼륨 더하기 2 이산화탄소 화살표 2 탄산칼륨 더하기 산소 2입니다. 과산화칼륨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탄산칼륨으로 변하며 산소를 내놓는 반응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과산화칼륨 더하기 2초산 화살표 2초산칼륨 더하기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칼륨과 산성인 초산이 만나면 초산칼륨과 함께 불안정한 과산화수소가 생성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다음 용어에 대한 정의를 쓰시오. 1번 액체. 정의를 쓰시오. 정답은 일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입니다. 액체는 기본적으로 20도 기준이지만 40도까지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번 기체. 정의를 쓰시오. 정답은 일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입니다. 기체는 단순하게 20도에서 기체 상태인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3번 정답은 고형 알코올. 그 밖에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입니다. 고형 알코올을 먼저 떠올리고 인화점이 40도보다 낮은 고체라는 점을 함께 연결해 두세요. 바닥 면적이 2000제곱미터인 옥내 저장소의 저장 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제3류 위험물의 품명 5가지를 쓰시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알칼리 금속, 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 및 알칼리토 금속. 2번 유기금속 화합물, 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 3번 금속의 수소화물. 4번 금속의 인화물. 5번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이들은 모두 물이나 공기와 접촉 시 격렬하게 반응하는 금속 관련 물질들로 묶어서 기억하면 좋습니다. 알칼리 계열, 유기금속, 그리고 수소화물과 인화물, 탄화물 순으로 금속의 성질을 분류하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고 있는 제4류 위험물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번 구조식을 쓰시오. 정답은 클로로벤젠의 구조식입니다. 2번 위험 등급을 쓰시오. 정답은 2등급입니다. 3번 지정 수량을 쓰시오. 정답은 1000리터입니다. 4번 해당 위험물의 이동 탱크 저장소에 접지도선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쓰시오. 정답은 설치하여야 한다입니다. 설명하는 위험물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제4류 위험물 중 일성유류이다. 럼주와 같은 달콤한 향이 나는 액체이다. 분자량 60, 인화점 영하 19도, 비중 0.98이다. 가수분해하면 알코올류와 제2석유류의 물질이 생성된다. 1번 이 물질의 가수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은 포름산 메틸 더하기 물은 화살표 포름산 더하기 메탄올입니다. 이 물질은 에스테르 결합을 가진 포름산 메틸로 물과 반응하면 산과 알코올로 분해됩니다. 2번 1번에서 생성되는 물질 중 알코올류에 속하는 물질의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은 2 메탄올 더하기 3산소는 화살표 2 이산화탄소 더하기 4물입니다. 1번에서 생성된 알코올인 메탄올이 산소와 반응하여 완전히 연소하는 식입니다. 3번
1번에서 생성되는 물질 중 제2석유류에 속하는 물질의 지정수량을 쓰시오. 정답은 2000리터입니다. 가수분해 결과물 중 포름산은 제2석유류에 해당하며 수용성 액체의 지정수량은 2000리터입니다. 1기압 25도에서 에틸알코올 200g이 완전 연소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 공기량 리터를 구하시오. 정답은 1518.71리터입니다. 에틸알코올의 화학식은 탄소 2, 수소 6, 산소 1입니다. 연소 반응식을 세우면 에틸알코올 1몰당 산소 3몰이 필요합니다. 에틸알코올 분자량은 46이므로 200g은 약 4.35몰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산소는 약 13.07몰이 되고 공기 중 산소 농도가 21%이므로 이를 0.21로 나누면 필요한 이론 공기량인 1518.71리터가 산출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전역 방출 방식의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의 분사 헤드에 대하여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번 비산화탄소를 방사하는 분사 헤드 중 고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방사압력 괄호 메가파스칼 이상일 것. 정답은 2.1입니다. 고압식은 2.1 이렇게 기억하세요. 2번 정답은 1.05입니다. 고압식인 2.1의 정확히 절반 값이 저압식입니다. 3번 IG100을 방사하는 분사 헤드의 방사압력은 괄호 메가파스칼 이상일 것. 정답은 1.9입니다. 4번 IG541을 방사하는 분사 헤드의 방사압력은 괄호 메가파스칼 이상일 것. 정답은 1.9입니다. 3번과 4번인 IG 계열은 모두 1.9로 동일하게 외우면 쉽습니다. 5번 비산화탄소를 방사하는 것은 소화약제의 양을 괄호 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것. 정답은 60입니다. 소화설비 방사 시간의 기본인 60초를 기억하세요. 1번 인화성고체. 이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할 주의사항을 쓰시오. 정답은 화기염금입니다. 인화성고체는 불이 붙기 쉬우므로 화기를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2번 정답은 화기주의입니다. 정리는 화기에 주의해야 하는 물질입니다. 3번 정답은 해당 없음입니다. 4번 정답은 해당 없음입니다. 5번 정답은 물기염금입니다. 과산화나트륨은 물과 반응하면 발열하며 산소를 발생시켜 위험하므로 물기가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을 복수 성상물품이라 정의합니다. 이 물품이 속하는 품명의 판단 기준을 괄호 안에 알맞은 유별을 쓰시오. 1번 복수 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괄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정답은 제1류입니다. 산화성고체와 가연성고체가 섞이면 위험도가 더 높은 제1류를 우선합니다. 2번 정답은 제5류입니다. 산화성고체와 자기반응성 물질 중에서는 제5류가 더 큰 위험성을 가집니다. 3번 정답은 제3류입니다. 가연성고체와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중에서는 제3류가 기준이 됩니다. 4번 정답은 제3류입니다.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은 인화성액체보다 우선하는 제3류로 분류합니다. 5번 정답은 제5류입니다. 인화성액체와 자기반응성 물질이 복합되면 위험성이 높은 제5류를 적용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는 위험물 제조소 내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의한다. 강관 외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의 재질 3가지를 쓰시오. 정답은 첫째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둘째 고밀도 폴리에틸렌, 셋째 폴리우레탄입니다. 강관과 같은 금속이 아닌 특수 합성수지나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인데 앞 글자를 따서 유리, 고밀도, 폴리우레탄 이렇게 3가지로 기억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세부 기준에 따르면 배관 등의 용접부에는 방사선 투과 시험을 실시합니다. 다만 방사선 투과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첫 번째, 두께 6mm 이상인 배관에 있어서 1번, 괄호는 초음파 탐상 시험입니다. 이어서 2번, 괄호는 자기 탐상 시험을 실시할 것, 방사선 대신 초음파와 자기를 사용한다고 기억하세요. 다만,
방자성체 외의 재료로 된 배관에 있어서는 3번, 괄호는 자기 탐상 시험을 4번, 괄호는 침투 탐상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성이 없는 재료는 침투를 통해 검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두께 6mm 미만인 배관과 초음파 탐상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배관에 있어서는 5번, 괄호는 자기 탐상 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얇거나 초음파가 어려우면 자기 탐상으로 해결한다고 정리해 두세요. 제5류 위험물로서 규조토에 흡수시켜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하는 이 물질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번, 품명을 쓰시오. 정답은 질산에스테르류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주원료인 니트로글리세린이 바로 질산에스테르류에 속합니다. 2번, 화학식을 쓰시오. 정답은 탄소 3, 수소 5, 산소 질소 산소 2 괄호 3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의 분자 구조를 떠올리며 탄소 3개, 수소 5개가 질산기 3개와 결합해 있다고 기억하세요. 3번,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은 4탄소 3 수소 5 산소 질소 산소 2 괄호 3 화살표 12 이산화탄소 더하기 식물 더하기 6 질소 2 더하기 산소 2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 폭발하여 이산화탄소와 물, 질소, 산소로 분해되는 과정으로 탄소와 수소의 개수를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A씨는 생산 공정의 부산물 인화점 210도 비수용성을 석유제품 인화점 60도 비수용성으로 정제 및 제조하기 위하여 위험물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 A씨는 정제된 위험물 10만 리터를 5개 저장 탱크에 저장하고 이동 탱크 저장소를 이용하여 판매하였다. 추가로 2만 리터를 더 저장하여 판매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사업장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첫 번째, 위 사업장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 등의 종류를 모두 쓰시오. 정답은 제조소 1개, 충전하는 일반 취급소 1개, 이동 탱크 저장소 2개, 5개 탱크 저장소 1개입니다. 부산물을 정제하는 제조소, 이동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완제품을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 그리고 부산물 수집 및 제품 운송에 쓰이는 이동 탱크 저장소 2개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 위 사업장에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기억,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 제조소 등의 종류를 모두 쓰시오. 정답은 제조소, 일반 취급소, 5개 탱크 저장소입니다. 니은, 선임이 가능한 위험물 취급자의 자격을 쓰시오. 정답은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위험물 기능사입니다. 디귿,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은 몇 명인지 쓰시오. 정답은 2명입니다. 지정 수량 배수와 시설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위 사업장에서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을 모두 쓰시오. 정답은 제조소, 이동 탱크 저장소입니다. 제조소와 이동 탱크 저장소는 정기점검 대상 시설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위 제조소의 보유 공지는 몇 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정답은 3미터 이상입니다. 지정 수량의 10배를 취급하는 제조소는 보유 공지 3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위 제조소의 인근에 종합병원이 위치하여 있다면 안전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단, 제조소와 종합병원 사이에는 방화상 유효한 격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정답은 30미터 이상입니다. 제조소에서 병원 등 보호 대상까지는 30미터 이상의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